3과에서는 어버포인트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볼 수동태고 두 번째는 have to야. 무슨 뜻이야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죠. 너무 쉬운 파트이기 때문에 거의 오답률이 낮아요. 그래서 1번 파트가 진짜 중요하고 우리가 시간을 많이 쓸 겁니다. 1번 파트에. 수동태 얘기 좀 해볼게요. 수동태가 뭐냐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던 대부분의 문장들은 이 수동태랑 비교해서 능동태 문장이라고 해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수동태 문장 말고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보는 능동태 문장은 문장의 주어가 주체 그 자체예요. 반면에 우리가 여기서 볼 수동태는 문장의 주어가 대상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처음 능동태 얘기 시작했을 때 했던 문장 그대로 해볼게요. 이 I love you라는 이 문장에서 여기 나와 있는 I라는 주어는 You라는 대상을 사랑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체지. I가 주어이고 love가 동사, You가 목적어인. 그런데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수 있다고 했어요. 우리 수동태 처음 얘기했을 때 수동태 문장 만드는 가장 첫 번째 규칙이 뭐였다고 했어? 뭐라고 했어? 뭐였어? 수동태 문장 만드는 첫 번째 규칙.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거였어요. 무조건 1번이야.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무조건 1번이에요. 그래서 you가 주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동사의 형태를 바꾼다고 했어요. 그 동사의 형태는 어떻게 바꾼다고 했어? be 플러스 pp였지? 그런데 이제 주어가 you가 됐잖아. 그럼 비동사는 뭐 써야 돼? is 써야 돼, are 써야 돼, am 써야 돼, 뭐 써야 돼, was 써야 돼, were 써야 돼. are 써야 돼요, are. 그리고 pp, loved 써서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는요? 어떻게 바뀌어? by 플러스 me, by 플러스 목적격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지금 위의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고요. 밑에 문장은 수동태 문장이야. 지금 주어를 보면 I가 사랑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주체야. 반면에 수동태 문장에 있는 you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사랑받는 사람이야? you는 사랑받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love라는 행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에요. 됐어요? 예문 내용이 여기까지고 그럼 이 내용을 정리해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능동태,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을 수동태를 만들 때는요. 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동사는 be 플러스 pp 형태로 바뀝니다. 이 pp, 과거분사 형태는 동사마다 고정이야 달라져? 고정이야. 어떤 동사마다 그 pp의 형태는 정해져 있지. 달라지는 건 비동사가 달라지는 거야. 비동사는 뭐에 의해 정해져요? 뭘 주의해야 돼? 수동태 바꿀 때 첫 번째는 시제를 꼭 주의하셔야 돼요. 현재 시제였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문장이 love라는 현재 시제였어. 그러니까 지금 비동사를 어를 썼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어진 저 문장이 loved you였다면 비동사가 뭐가 됐을 거야? were이 됐을 거예요. were. 됐어? 여기까지 따라왔어? 그 다음에 하나 더 주의해야 되는 건 당연히 수의 일치를 주의해야겠죠? 여러분이 여기를 얼로 했다는 건 주어가 더 이상 I가 아니고 you가 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야. 됐어요? 그래서 수동태 만들 때 가장 첫 번째 규칙은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것. 두 번째는 동사를 be 플러스 pp로 바꾸는 것. 마지막 주어는 by 플러스 목적격으로 바꾸는 거예요.
됐을까? 그 다음에 by 누구에 의해서 그 행동이 이행이 됐는지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일반적인 대중일 때는 by 플러스 목적격을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기억나? 그래서 이게 수동태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시제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봅시다. 첫 번째 1번 시제에 따른 수동태 형태를 보자면 우리가 여러분 저랑 방학 동안 했을 때는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까지 만드는 거 봤었어. 진행 시제 수동태도 봤었어. 기억나? 근데 여러분 교과서에 나온 내신 범위 안에서는 현재 시제랑 과거 시제만 알고 있으면 충분해요. 방학 때 했던 것처럼 얘를 빌드로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제면 능동태 형태가 주어에 따라서 build나 builds였을 거예요. 만약에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바뀌어야 돼? 현재 시제일 때 is나 or이 붙어있는 built의 형태가 돼야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과거 시제면요. 능동태는 어떻게 생겼어? built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바뀌면 어떻게 써야 되는 거야? was나 were built가 되겠죠?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 다음에 시제, 미래 시제랑 연결돼서 조동사 수동태까지 연결해서 봐볼게. build라는 동사를 이용해서 미래 시제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 수 있어? will build 하시면 되겠죠? 얘가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 친구는 will be built 형태가 돼서 will be pp 형태가 고정입니다. 그런데 will은 우리 미래시를 나타내는 조동사잖아. 이걸 이용해서 조동사 수동태 형태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조동사 can이라든지 must라든지 should라는 조동사가 오면요. 그 조동사 수동태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will 자리만 그 다른 조동사로 바꾸면 되는 거야. can, must 이렇게 조동사 수동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수동태 때 그 얘기 했었어. 조동사 수동태 형태는 조비 BP라고 부르면 된다고 얘기했었어요. 기억나? 됐을까? 그래서 이게 시제에 따른 수동태 파트고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인데 2번으로 쓸게요. 수동태 만들 때 1번으로 하는 게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거지. 그러면 목적어가 없는 문장은 수동태를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게 수동태의 기본이야? 그러면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면 수동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왔어? 예를 들어 그래서 결론만 먼저 써놓고 예문을 적어줄게요.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사고가 어제 일어났어 하는 이 문장 The accident happened yesterday. 무슨 뜻이야? 그 사고가 어제 일어났다라는 거지. 여기 나와 있는 주어는 the accident고요. happened가 동사야. 일어났어. 목적어가 있어 없어 이 문장에 지금? 없지. 그러니까 이 happen처럼 happen은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만들 수 없습니다. 됐을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소유의 상태. 소유의 의미를 가지는 것 또는 뭐뭐를 닮다 하는 뜻을 가진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내가 두 개의 연필을 가지고 있어 하는 그 문장 있지? I have two pencils 하는 이 문장 있죠? 이렇게 have라는 여기서 have라는 동사는 소유의 의미를 가지잖아. 그래서 two pencils가 목적어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됐을까? 이유가 있긴 해. 그런데 중요하지 않아요. 결론이 중요합니다. 대신 설명을 해보자면 이 펜슬이 나에 대해서 수동태를 만든다는 건 어떤 대상이 중요할 때 만든다고 했잖아. 그런데 내가 연필을 가지고 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말이야.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결론이 중요해요. 소유의 상태를 가지는 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 여기까지 됐을까? 여기 파트까지 우선 교재에서 읽어볼게요. 72페이지에 능동태 문장에서는 주어가 행위의 주체예요. 반면에 평간펜 들고 수동태 문장에서는 주어가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봐볼게. The thief stole the painting. 그 도둑이 그림을 훔쳤어. 이 문장은 능동태 문장이야. The thief, 주어가 도둑이잖아. thief라는 주어가 도둑이에요. 이 도둑이 훔치다라는 행동을 한 주체야. 반면에 수동태가 됐으면 the painting이라는 이 주어가 행동의 주체야, 대상이야? 대상이지. 훔쳐짐을 당했다는 훔치다라는 행동을 당한 대상이 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수동태의 형태와 의미를 보면 형태는 be 플러스 pp 뒤에 행위자가 옵니다. 의미는 추가해 놓을게요. be 플러스 pp 형태가 되고 의미는 뭐뭐 되다, 뭐뭐 당하다, 뭐뭐 해지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됐어? 문제에서 능동태로 써야 되는 문장인지 수동태로 써야 하는 문장인지를 파악하라는 문제가 나올 거야.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면 되냐면 주어를 먼저 보시면 돼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면 돼. 이 주어가 이 동사의 행동에, 동사라는 행동의 대상인지 주체인지를 보고 해석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 더. by 플러스 목적격이 붙어있으면 수동태 문장의 확률이 높겠지. 동사 형태가 be 플러스 pp의 형태이면 수동태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교재로 돌아와서 by 행위자는 동작의 주체를 밝힐 필요가 없거나 동작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생략되는 경우가 많아요. 됐을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고요. 73페이지에 있는 첫 번째도 똑같은 파트이기 때문에 읽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박스를 읽을게요. 첫 번째,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는 수동태를 만들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소유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 have도 수동태를 만들지 않아요. 됐을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학교에서 3과 진도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유인물 받을 거 아니야. 유인물에 만약에 이 수동태를 쓸 수 없는 동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면 제가 이 다음 수동태 복습을 할 때 자세히 이 파트를 할 거고요. 만약에 안 나와 있다면 지금처럼 그냥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죠? 됐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유인물 상태, 유입은 내용 보고 추가를 하든 빼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문 만드는 거 해볼게요. 3번 부정문. 부정문은 결국 낫의 위치가 어디 될 건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수동태 부정문 만들 때 낫의 위치는 어디다 넣어야 돼? be 플러스 pp 동사 사이에 낫을 넣습니다. 어려운 거 없지? 해서요? 그 다음에 4번 의문문 볼게요. 의문문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이 뭐야? 여기 우리 지금 간접 의문 얘기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직접 의문 얘기하는 거예요. 의문사가 있다면, 의문사가 제일 없다면 생략하시면 되겠죠? 의문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괄호를 쳐놨습니다. 의문사에는. 그 다음에 병사원이라면 주어 동사가 순서대로 나오겠지만 수동태 의문문이니까 뭐가 제일 먼저 나오겠어? 주어가 아니고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주어가 나오고 pp가 나오는 게 의문문의 형태겠지? 부정문은 낫만 추가하니까 얘를 안 썼는데 의문문은 하나 써보겠습니다. 이 문장 우리가 자주 보는 능동태 문장이지 그녀가 그를 사랑했어? 라고 묻는 의문문 우리가 자주 보는 그 의문문이야. 지금 이 문장의 주어는 누구예요? 사랑한다라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누구야? she야. she가 주어고 love가 동사, 힘이 목적어겠죠? 그러면 의문문도 수동태 만드는 건 똑같아. 수동태 만들 때 1번이 뭐야? 목적어를 주어로 보내는 거지? 이 목적어에서 주어로 보내는데 뭐를 보내야 돼요? 힘을 주어로 he로 보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비동사 플러스 pp를 찾으면 되겠네. 시제가 언제입니까? Did she love him? 과거 시제야. 그러면 비동사는 뭐가 되면 돼? was예요, were이에요? was지. 왜? 주어가 he가 됐으니까 was he. 그 다음에 pp loved by her 하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어려운 거 없지? 다만 의문사가 있다면 뭐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의문사만 추가하면 되는 거야. 됐어? 교재로 돌아가 볼게요.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 수동태의 부정문은 비동사 뒤에 낫을 붙여요. 의문문의 수동태는 주어와 비동사의 위치를 바꿔요. 이게 아까 노트에 썼던 be 플러스 비동사 주어 BP의 순서가 된다라는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의문사가 있는 수동태는 의문사만 앞에 추가해주면 된다는 거야. 됐어? 지금 여기 위에 거랑 얘랑 지금 순서가 똑같지?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제일 앞에 의문사가 있는 거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의문사 없이 비동사, 주어, PP 순서대로 쓰면 된다. 기억이 조금 나? 했던 거? 그 다음에 조동사와 동사구가 있는 수동태인데 조동사 먼저 볼게요. should, can처럼 조동사가 있는 형태는 조비 과거분사 형태로 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까 줄여 말했던 조비 pp지. 조비 pp 과거분사가 pp니까 조비 pp. 그 다음에 우리 수동태 특수주제 때 했던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 그래도 교재에 들어가 있고 우리가 안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구동사 수동태라고 쓸게요. 구동사라는 게 처음 할 때 우리 뭐라고 했냐면 동사가 love처럼 한 단어가 아니고 2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구동사라고 했었어. 기억나?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를 구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문장 she 그녀가 나를 비웃었어 하는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 때 규칙은 똑같아. 그녀가 주어 left at 비웃다라는 left at 전체가 동사예요. 그리고 미가 목적어일 때 수동태 바꾸면 어떻게 바꾸면 되는 거야? 가장 먼저 뭐가 와야 돼? 목적어가 주어로 와야겠지? 어떻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꾸면 돼? I 비동사는 뭐 써야 돼? was야. 왜? 지금 시제가 left at라는 과거 시제고 주어가 이제 I가 됐으니까 was를 써야겠지. was. PP는 left 그대로 쓰시고 at까지가 동사니까 at까지 그대로 붙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주어는 by 목적격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by her로. 이렇게가 구동사 수동태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구동사 수동태면 본동사 left라는 동사를 pp로만 바뀌고 뒤에 따라오는 거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교재 다시 보면 동사구, 지금 여기는 동사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저번부터 구동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 구동사라고 썼습니다. 구동사를 수동태로 전환할 때는 한 단어로 취급해서 함께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언제 생략하는지 감으로 알고 있으면 돼. 다른 것보다 중요하지 않을 때 누가 했는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때 쓴다는 거예요. 됐을까? 웜업하고 쉬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에 4형식, 5형식 수동태 쓰여 있는데 시험범위 아닐 거야. 4형식, 5형식 수동태는 문제도 같이 안 풀 거고 제가 문제 풀기 숙제 내줄 때 몇 번 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 빼줄 거니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1, 2, 3번만 해볼게요. 1, 2, 3번 해볼게요. 1, 2, 3부터 13번까지 해보세요. 1, 2, 3번은 능동태로 써야 되는지 수동태로 써야 되는지 구분해 보라는 거야. 주어와 동사의 관계를 보시면 돼요. 1, 2, 3부터 13번까지 해보세요. (2번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4번부터 13번이 중요합니다. 문장 구조 보면 바로 알 수 있지. 능동태인지 수동태인지. 그 다음에 우리 14번부터 22번은 여러분 단어 숙제로 외울 거니까 굳이 지금 하지 않을게요. 아시겠죠? 13번까지 해보시고 1번은 지금 주어가 두 문장 더 캣으로 나와 있지. 그럼 동사의 관계를 봐야 돼. 고양이가 쥐에 의해서 찾음을 당하는 거야? 고양이가 차는 거야?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답이고 2번은요? 2번은 A요, A. 쌤이 공을 치고 있는 거지. 치고 있기 때문에 A. 3번은 호랑이가 주어야. 호랑이가 던져지고 있어, 던지고 있어? 던져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B입니다. 4번은요. 능동태야, 수동태야?
능동태야. 주디가 만들었어. 커피를 만들었어. 5번은 이 문장을 수동태로 바꾼 거지. 6번은 발견하다야. discover가 발견하다라는 행동을 콜럼버스가 한 거야, 당한 거야? 한 거니까 능동태고, 그럼 밑에가 수동태인 겁니다. 눈 뜨고 8번에 그들이 트윈타워 쌍둥이 타워를 지은 거야, 지어짐이 당한 거야? 지은 거지. 8번에 능동태, 그 다음에 쌍둥이 타워가 지어진 거고요. 10번은 펜스, 울타리를 칠하는 거야, 부모님이, 아니면 부모님이 칠해지는 거야? 부모님이 칠하는 거예요. 능동태, 밑에가 수동태. 그 다음에 12번에 그 패키지 여행이 요원에 의해서 요원이 아니고 여행사에 의해서 광고된 거니까 바이가 들어가 있지. 그래서 얘가 수동태고, 트래블 에이전트 광고 여행사가 광고했어요, 그 패키지 상품을. 해서 능동태 문장이 될 겁니다. 했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웜업 해봤고요. 밑에 뒤에 문제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풀어볼게요. 아시겠죠?